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없으면 네, 김혜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그 이제 4페이지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이 있어요. 우리 시가 이 통합 안정화 기금이 몇 프로가 있어야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통합 안정화 기금 자체가 이제 대부분 청사관리 기금이기 때문에 이제 청사관리 기금은 저희가 이제 행정타운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안중추장소를 이제 건립해야 되는 기금이기 때문에 그 기금이 지금 이제 얼마나 마련될 있죠? 때까지는 이제 있어야 됩니다. 현재는 그러게.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 청사관리 기금으로 얼마가 지금 모아져 있죠? 청사관리 기금 현재는 이제 1,500억 정도. 1,500 정도? 예. 그러면은 지금 이 통합 안정화 기금에서는 지금 400억 정도 또 대출도 해준다고 그러고 있잖아요. 예, 융자 해주고 네, 있습니다. 융자. 예. 그 작년에는 또 이자율이 높아서 꽤 수익도 있었던 걸로 아는데 어떤가요? 융자 저희가 이제 이거 융자 이율은 이제 3%고요. 융자 조건은 이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그 금리를 적용하기 때문에 3%로 이제 해주고 있습니다. 그 작년에 저 융자로 인해서 그 수익금이 얼마나 되죠? 작년 거는 좀 살펴봐야 되는데 금년도 계획은 이제 그 이자 수입을 저희가 나중에 알려주시고요. 네네. 그 지금 청사 기금이 어느 정도 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청사 지을 때 네. 그런 액수를 어느 정도로 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행정타운만 해도 이제 300억 정도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안중출장소가 한 920억. 그러니까 한 4,300억 정도 있어야 예, 됩니다. 근데 지금 3천억에서 300억 또 올랐잖아요. 그렇죠? 전에는 3천억 정도 얘기했는데 지금 300억이 또 올라가고 있어요. 자꾸 네, 물가는 이제- 올라가고 이러고 있는데 네. 지금 27년도를 예상하고 있잖아요. 네, 중공 그럼- 목표를 27년으로 네, 잡고 있습니다. 27년도인데 얼마 길다면 기고 멀다 멀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행정타운이 옮겨가야 된다 말만 하시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행정타운이 돈이 모아지면 간다보다는 행정타운을 옮겼을 때 우리 실익을 잘 좀 계산하셔서 추진할 건 빨리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냥 기금이 모아져서 갈 수 있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고요. 아마 이제 금년 안에 이제 그 설계를 할 겁니다. 네. 예, 그러면은 이제 설계가 나오면 이제 착공하고 해서 2027년까지는 이제 가는 거로 확실합니까?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이 확실하냐는 말이 사실은 또 그게 우리가 사람이 일을 하다 보면 뭐 계획한 대로 안 되는 일이 많아요. 지금 거의 그래요. 여기 있는 일들이 그걸 가지고 우리가 질타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말했듯이 예견이라는 것은 행정적으로 많은 노하우가 있어서 계속 그 계획을 세워서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보면 안 되는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계속 계획을 잘 세워서 해달라는 말을 계속 네네.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네. 또 그거에 따라서 발표가 났을 때 시민들의 기대치는 또 다르거든요. 또 그것 때문에 계획하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계속 물가는 올라가고 현재 건축자들이 말하는 건 빨리 질수록 버는 거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행정타운을 옮겨서 또 의회도 옮겼을 때 우리가 또 서로 면밀하게 일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그로 인해서 계획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암시적인 거를 우리가 주고 있기 때문에 그냥 툭툭 던지는 일은 아니지만 예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를 들면 아까도 말했지만 지방세가 1,157억 원이 삼성 때문에 덜 걸칠 거다 이런 예견을 하고 있고 그래서 올해
긴축 재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긴축 재정을 함에 있어서 불효불급한 예산도 못 쓰였던 것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통합재정지원금이라는 게 청사 건립 때문에 이거를 다 쓰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우리는 아무 일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통합재정금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닌데 진짜 불효불급한 거는 해야 되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우리 시가 적은 편도 아닙니다. 그렇죠.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또 우리 각 부처에서 올라오는 예산을 어떤 기준에서 자르는지는 모르지만 현실적으로는 아닌 부분이 나타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그 작년 말에 이제 저희가 그 행정타운 건립과 관련돼서 부지 매입비 50% 1,230억 중에 615억은 이제 집행을 했고요. 네네. 앞으로 이제 남은 615억은 이제 5년에 거쳐서 이제 네. 이렇게 분할해서 이제 납부를 할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제 금년에 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이제 행정타운 이제 토지 매입비 한 150억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안중출장소 건립비 또 150억 그 이제 집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그 융자와 관련돼서는 저희가 이제 평화예술전당에 이제 한 150억 융자를 해줄 거고 또 생활폐기물 처리하는데 또 한 250억 이렇게 융자를 해서 그래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무조건 이렇게 갖고만 있는 건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융자도 해주고 이렇게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지금 행정타운이 옮겨갔을 때 현재 시장님은 제2청사로 쓴다고 했지만 우리 시가 지금 구도심화되는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그 행정타운이 옮겨가기 전에 계획을 세우셔야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것도 계획을 미리 하셔야지 옮겨가고 나서 이렇게 하려고 이거는 아니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 도시계획에서도 내부적으로 그 준비를 시키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 행정타운은 이게 이 불확실성 뭐 의원님뿐만이 아니라 대다수 분들이 이제 염려하는 건 그리고 실제 그 염려하는 그런 사유가 예산하고 이제 뭐 행정 절차 지연 때문에 이런 대규모 사업은 지연이 되고 일정의 어떤 그런 초래가 되는데 이 두 분야에 대해서는 뭐 저희 아시다시피 뭐 기금으로 이렇게 또 관리가 되는 거고 시에서도 아직까지는 행정 절차 뭐 진행에 특이한 어떤 그런 어떤 장애물이 없기 때문에 예정대로 약속한 대로 27년도에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청사기금은요. 실대 때부터도 계속 모아왔어요. 그 삼성전자가 들어왔고 세수는 늘었는데도 그거를 못 채우고 있었다는 게 저는 이해가 좀 안 돼서 그래. 이게 재작년에 얘기 나온 게 아니잖아요. 벌써 10년 전부터 이 부분을 얘기했었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 기금이 안 돼서 아직도 27년에 될지 안 될지 한다 이거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운용의 문제니까 기금은 그런 게 기금의 문제인데 네. 그렇다면 우리가 행정타운 가는 거에 대해서는 확실한 계획을 갖고 가야지. 그동안 그 10여 년 동안 그 돈을 못 마련해서 어디다 어떻게 썼는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목표를 갖고 분명히 1년에 500억씩 그때 모은다는 얘기를 우리 7대 때도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10년이 흘렀는데 그 돈이 아직도 안 돼 있다. 이러니까 하는 말씀이에요. 저희가 임박했으니까 어떤 그런 운용의 저기를 해서 우선순위를 잘 판단해서 그러면 염려하시는 부분은 예산을 짤 하겠습니다. 때 어느 부분을 중점으로 해서 물론 돈이라는 게 어디서 어떻게 흘러서 어느 걸 쓴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하루 이틀에 있었던 얘기가 아닌데 청사 기금이 아직도 안 돼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그 어디에 중점을 줬냐는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 시기성이 이제 뭐 닥치고 한 거라 저희가 잘 운용해서 그리고 하겠습니다. 그 행정타운이 옮겨갔을 때 비전 이동에 대한 그 청사에 대한 계획을 세워주면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계획은 분명히 있어야 예, 되고 그, 그 안에 저한테 보고를 하셔서 서로 논의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도 많이 염려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기 하면 같이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구가 급격히 늘고는 있다고 하지만 현재로서는 기존에 살던 데서 장년이 된 사람들은 신도시로 가고 구도심에는 어른들이 남아있는 현상이 계속 있어요. 그리고 그 구도심은 상간이 뭐니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행정도시로 옮길 때는 그 현재 그 도시도 어떻게 살릴 건가를 연구를 해야지 그냥 옮겨가고 우리는 가면 끝이야. 이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획은 먼저 하고 어떤 기구를 들어가서 또는 어떤 행정타운을 만들어서 이 도시를 그대로 잘 지속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은 분명히 노력을 하고 계획을 세우셔야 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빨리빨리 준비해 주시기 바라요. 그 평택 항만 배수로 정비 사업에서 지금 자전거도라고 산책로를 하셨는데 이거는 24년도에 완료 예정이라고 하시잖아요. 어떻게 계획은 잘 세워져 있는 건가요, 이제? 예, 지금 그 현장 보시면은 저 지방해양수산청에서 배수로 공사하면서 네. 그 출입 차단 시설 뒤쪽에 잡석 깔아놓은 부분이 네네, 있습니다. 그 봤죠. 부분이 이제 자전거 도로하고 산책로가 되는 네네. 건데 다지기하고 포장을 하면- 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공사 몇 킬로 기간은 정도 되는 거예요? 몇 킬로 정도 되는 거예요? 그게 총 6.5kg가 됩니다. 6.5kg? 예. 그거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 하반기까지 다 끝낼 수 있고요. 이제 네. 자전거 공원하고 쉼터가 있는데 음. 그 부분은 말씀대로 이제 매립을 해야 되고 그리고 토지가 어느 정도 다져져야 되고 이제 그 나무 식재 때문에 염해 방지 시설 이런 거에 공사 기간 상당히 소요가 됩니다. 그 부분은 별도의 심의로 해서 별도 공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자전거 도로하고 산책로는 올해 안에 다 완공해서 쓸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부족한 여가 휴식 공간 학충이 있고 강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계획이 되고 있어요? 아, 저 배수로 정비 네네네. 사업은요. 네. 그 10페이지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자전거 쉼터가 이제 3개가 있고요. 자전거 공원이 2개가 있고 생태 관찰 체험장이 하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공사 그 별도 진입로 공사를 해가지고 네. 저기 산책로나 자전거 도로에 방해가 되지 않으면서 네. 공사를 진행하도록 그게 하겠습니다. 그것도 같이 다 되는 거예요? 예, 이번에? 예. 그래서 이제 저 산책로하고 자전거 도로는 하반기까지 할 수 있는데 네. 말씀드린 대로 이런 쉼터하고 그 공원 같은 경우는 공사 기간이 좀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하면서 같이 이렇게 예, 매립하고 하면서 하지만은 하시는 거잖아요. 실제로는 이제 자전거 도로하고는 간섭이 없도록 네. 별도의 진입로로 해서 공사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까도 질문이 계속 많았고 전에 현장도 갔지만 그 평택함이 이제 2월 상반기면 된다고 그랬지만 지금 수영장 공사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기 철거 공사 거의 완료됐고요. 네. 철거하고 나면 이제 홀이 생깁니다. 네네. 철거했으니까 응. 구멍이 생기겠죠. 네네. 그거 이제 메꾸는 공사가 거의 마무리됐고요. 이거 어. 마무리되면은 인테리어 공사하고 이제 그 수영장 설치 공사가 들어갈 건데 계획상으로는 이제 그 상반기 내에 끝낸다고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이제 그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이 저기 함 내부의 공사는 네. 예산만 있으면은 뭐 상반기에 그 가능할 수 있는데 그 토지 그 평택함 저 설치되어 있는 부지 내에 이제 교육장을 설치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네네. 그 부분에 대한 인허가가 이제 평택지방해양수산청에서 받아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뭐 시에서 하면은 뭐 인허가 기간 내에 빨리빨리 처리가 되는데 지방청 그 인허가 절차나 저 처리 기간이 상당히 소요되기 때문에 아니, 제가 묻고 싶은 건 수영장까지 다 상반기에 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실제 아까 예, 다 들었고. 지금 계획상으로는 상반기에 끝낸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확실한 거는 어느 2월 하순 정도 돼야 설계 끝나고 그럼 예산도 다 민간인이 다 지출해서 완공이 된다? 예, 지금까지 이제 그 사업자가 부담해서 다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되고 있습니다. 있어요. 그러게 아무튼 뭐 그렇게 해서 된다면 하지만 수영장하고 인테리어 해서 다 할 수 있나 하는 의문은 좀 생기긴 하지만 안전하게 해서 또 조급하게 하다 문제 생기지 않고 할 수 있도록 한번 잘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14페이지 이제 신국제 여객 터미널이 올해 10월이지만 좀 뭐 시뮬레이션 하고 어쩌면 내년쯤 되지 않을까 하시는데 그럼 그 현재 있는 구 터미널은 어떻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예, 지금 저기 평택항 항만기본계획상 현 여객 터미널 부지는 친수 공간으로 그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객 터미널 부지가 한 9,000평 정도 되고요. 그 옆에 CY 부지가 한 21,00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3만 평. 묶으면 한 3만 평 정도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기본 설계는 끝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실시 설계도 하고 그 지방청 의견 그리고 시민들 의견까지 취합해서 이제 그 실시 설계가 들어가야 되는데 네. 개발에 대해서는 지방청장님이나 담당 과장님이 크게 뭐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돼 있고 그렇게 가는 거에 대해서는 총론에서는 동의를 하는데 네. 시설해야 되는 그 시설들 그리고 그 뭐 또 추가로 또 지방청에서 생각하는 하고 계신 계획들이 있기 때문에 요걸 좀 아울러서 이제 계획에 담는 부분이 조금 시간이 소요될 것 같고요. 그게 끝나면 바로 실시 설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계획이 있으시고 하려는 거는 알겠는데 그 부분도 준비는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7페이지 청년 도약 기반 있어요. 우리 시가 청년 비율이 좀 좋은 편이죠. 네, 30%입니다. 우리 시가 청년한테 쓰는 1년 예산이 얼마예요? 전체 예산은 따로 드리겠습니다. 글쎄, 제가 볼 땐 그 청년 예산이 인구 대비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프로그램들이 사실은 정말 진지하게 이 청년한테 쓰는 프로그램일까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근데 물론 뭐 도비 매칭도 있고 순수 시비도 있다곤 해도 좀 더 촘촘히 잘 계획을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서 그 말씀을 드려요. 제가 청년위원회 저번 가서 같이 얘기를 해봤잖아요. 그 청년들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현장의 소리를 들어가지고 중장기로 좀 계획을 세워야지 그냥 이 정도 해주면 되겠지 하는 것 같고는 지금 되지 않는 상태인 것 같거든요. 그날 하신 말씀 중에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고립 은둔 청년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셔서 현실적으로 이 부분을 끄집어내기에는 쉽진 않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으셔서 보건소하고 연계해서 잘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정책 연구 용역을 추진을 할 건데 네. 제2차 거기서도 좀 다뤄보려고 네. 하고 있습니다. 용역에 집어넣으셔야 되고 네. 이게 뭐 실질적으로 안 되는 저번에 우리가 의회에서도 말했지만 커플 매칭 같은 것도 상당히 원하잖아요. 이 부분도 뭐 현실적이지 못지만 용역에 한번 넣어보시고요. 이게 우리가 보기엔 웃는지만 이 사람들은 절실하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하기 요즘은 굉장히 아이들이 활달해서 그런 커플이 잘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또 그렇지도 않은 면이 많아요. 오히려 혼자 집에서 컴퓨터를 한다거나 이런 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누군가를 만난다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예전 같지 않아요. 예전에는 우리는 사람을 만나서 관계를 맺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거보다는 혼자 고립돼서
이 관계를 맺는 경우가 많고 전에처럼 인간관계를 확대하지 않아요. 일은 일이고 내가 좋아하는 몇 사람 외에는 만남을 하지 않는 게 요즘 현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그런 부분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게 넘겨야 될 일들이 아니라고 생각을 들거든요. 그 다음에 이 신호, 우리 신은 지금 청년의 나이가 18세부터 19세부터 19세부터 39세까지. 39세로 돼 있잖아요. 근데 이 39세 이전에 결혼을 한다면은 청년이 아니라고 할 수 있나요? 그런 문제도 나왔잖아요. 네, 그죠? 맞습니다. 네. 32살에 장가를 갔어요. 그럼 이 청년이 아니냐 이거죠. 그랬을 때 결혼한 사람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부분도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도 용역에 넣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요번 용역은 좀 다방면으로 해서 중장기적으로 이 청년 대책을 세우셔야지 그냥 뭐 한 5천만 원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좀 금액이 들더라도 좀 구체적으로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8페이지 보면 청년 채용한 기업의 2년간 월 160만 원 이거는 올해 어떻게 몇 건 정도는 있었나요? 아, 지금 청년 취업 지원 예, 말씀하시는 예, 네, 거죠? 네. 예. 지금 현재는 4건 정도는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행안부에서 이 사업을 지금 없애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행안부에서도 기존에 음. 이게 지금 2년 동안 지원을 하고 3년째는 인센티브를 지급을 하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존에 지금 되신 분들 그분들만 지원을 해주고 그래요. 신규 일몰한다. 사업은 이제 없어집니다. 없어진다고. 예. 그러게 이게 사실 뭐 1년에 4건이라는 건 너무 실효성 없는 일이 아닌가 싶어서 물어봤거든요. 과연 현실적이지 않았던 건지 뭐 나라에서도 면밀히 따져봤겠죠 일단은. 그 다음에 그 어학 자격증 응시료를 우리가 지원하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이 어학 자격증이 취업이 안 낸 사람에 한해서인가요? 네, 미취업자입니다. 미취업자에서만 네. 하나잖아요. 근데 이제 그날 얘기 나온 거는 뭐야? 이직 이직. 청년도 네. 그렇죠. 이게 다시 이직을 하려면 자격이 필요할 수 있었을 때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도 잘 좀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19페이지 인구 변동에서 1인 가구를 좀 우리가 좀 잘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1인 가구라는 의미에 대해서. 지금 1인 가구라고 하면 청년 1인 가구도 있지만 네. 예, 고령층 1인 가구도 그렇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인 가구라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여기에서 일어나는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좀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서 그래요. 네. 지금 11개 부서에서 25개 이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부서별로 그 저희는 이제 청년이지만 그 고령층이라든지 뭐 관련되는 부서는 또 다른 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 서로 협업을 해서 네. 겹치지 않고 또는 아니면은 한쪽에서 좀 더 좋은 프로그램이 때문에 한쪽을 좀 내리고 하더라도 예산이라는 건 한정돼 있으니까 네. 그런 부분을 서로 좀 소통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조금 이렇게 하시지 말고. 네, 알겠습니다. 네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 부서가 다 있잖아요. 네. 그랬을 때 서로 모여서 한 번쯤은 통합적으로 소통을 하셔서 과연 어떤 것이 우리가 실제적으로 1인 가구에 지원이 되고 효과를 낼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하시고 그거에 따른 데이터 분석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서 그런 소통을 좀 부탁드립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네네. 지금 너무 잘하고 계시는데 좀 부탁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네. 그 다음에 23페이지 노사관계 이 노동 있는데 이제 고용노동부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랬을 때 지금 우리 청년들이 보면 취업의 일자리를 잘 못 찾는 부분들도 많대요. 네, 네. 그랬을 때 서로 이런 부분하고 연계하셔도 되고 우리가 시에서 또 일자리 상담을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그런 세 가지 분야가 서로 합해서 어떻게 홍보를 해서 이런 일자리를 홍보할 것인가 좀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네. 우리가 생각하기에 많이 알 것 같은데 몰라서 못한다는 말이 많이 그런 들었어요. 얘기가 많이 있어서 네. 제가 지금 작업을 하나 이제 작업이라기보다 이제 사업을 하나 네.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네, 누구든지 일자리를 쉽게 알아볼 수 있고 어디든지 들어가면 뭘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이런 네, 거를 네. 한 종이 한 장에 다 네. 거기에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그렇죠. 거를 전부 다 묶어서 네. 그 만드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잘하셨어요. 예, 그래서 뭐 노인이 됐던 청년이 됐던 그다음에 이제 실직 가장이 됐던 이런 분들이 일자리를 구하는데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죠. 대부분의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사업도 잘 모르고 또 시에서 하는 것도 잘 연계가 안 돼 잘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와 보니까 그런 게 있어서 맞아요. 우리 과장님 잘 종합적으로 생각하셔. 하나를 그 한 장만 딱 보면 누구든지 다 보고서 자기가 원하는 거를 상담하거나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또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네. 지금 작업을 하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예. 우리 과장님이 빨리 그걸 체크하신 것 같고 저도 그 네. 부탁을 드리려고 그랬거든요. 상반기 안에는 반드시 만들려고 네, 작년 반드시. 연말부터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예. 과장님 잘하실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진짜 한 곳에 보면 이런 지원 또 어느 곳에 가면 연계를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이게 바로 뭐예요? 소통을 통한 행정이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체크를 네, 하신 것 누구든지 같아요. 원스톱으로 국가에서 지원되는 것뿐만 아니라 네.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나 모든 게 다 연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장에 한눈에 볼 수 있게 하려고 지금 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고 다 되면 저한테도 한번 보고해 알겠습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네, 네, 네. 아까 31페이지 이제 전담 인력 구성이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하셔서 고충도 있고 그런데 그런 거기에 가는 매뉴얼은 다 있으신 거죠? 예, 그 매뉴얼은 있다 하지만 그 상시 현장에서 일어나는 비상 사태는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처는 뭐 어떻게 하시려고 하죠? 가급적 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뭐 그 민원인 그 체납자한테 최대한 양해를 구하고 그런 쪽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시다 보면 노하우가 생기시겠죠. 예.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을 좀 잘 만드셔서 우리가 원하는 체납도 받아놔야 되겠지만 또 민원이 발생한다거나 또 그로 인해서 심적 또 부담을 느낀다거나 이러면 안 되겠어요. 물론 고의 체납자도 있지만 어쩔 수 없는 체납자도 있는 법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가려서 세심하게 좀 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네. 다음에 하나. 여기 이제 3페이지 보면 조직 문화라고 이제 이렇게 써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조직 문화는 뭐라고 생각하셔요, 우리 실장님? 3페이지 추진 계획에 보면 5가지가 있어요. 말 그대로 뭐 조직 문화라고 하면은 업무 그러니까 일하는 분위기에서부터 조직 어떤 그런 어떤 인간 관계 그렇죠. 어떤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하는 어떤 그런 문화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조직 속에서 하는 거지 나 개인은 아니겠죠? 맞습니다. 그러면 조직에는 룰이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뭐 수직이다, 평형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뭐 예전처럼 명령을 하다라면 되는 세상만도 아니고 어쨌든 그 조직 안에 있는 사람들도 소통은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그 보이지 않는 그 속에서도 자기 역할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역할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하시는 부분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어떤 것을 했을 때 예전처럼 명령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직이 상하 서로 소통해서 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 어느 구분은 저어지고 그에 따른 행정력은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고 있습니다. 네. 아무리 뭐 시대가 변하고 환경이 변하더라도
기본적인 뭐 책임, 역할, 네, 그렇죠. 기능이라는 게 있는데 네. 그 우려하시는 부분 그것 때문에 조직 내에서도 많은 좀 논의도 있고 우려도 하고 있고 맞아요. 그런 게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은 꼭 어떤 제도적인 무슨 이런 정비를 통해서보다 네, 일단은 네. 뭐 일차적으로 스스로 어떤 좀 자각을 하고 그런 저기를 깨닫는 게 중요한데 그런 부분이 이제 좀 원만치가 않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런 저기는 어떻게든 상식 그 엄하지 않은 일인 게 개인이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게 조직에서 일을 해야 되는 부분에서 진전을 못 나간다면 문제는 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힘들지만 한 번쯤은 서로 소통을 하셔서 일도 잘 연결돼서 우리 시민들이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영현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정의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의를 선언합니다.